국어사전에 따르면 음식을 담는 그릇으로 넓은 의미로는 먹을 것을 만드는 장소인 부엌 또는 주방에서 쓰이는 기구와 먹는 장소에서 쓰는 기구를 통틀어 말하고 있다. 식기의 역사는 그것이 식생활의 필요에 의해서 발생된 것인 만큼 어로 수렵의 식생활 방식을 개발하였던 신석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 전통의 석기와 뚝배기, 그리고 현대 문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스테인레스 식기를 만드는 과정들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먼저 엄청난 크기의 곱돌을 채석장에서 채취해 우리 음식 가운데 세계화에 성공한 비빔밥을 담는 비빔밥 돌그릇과 돌솥 등 곱돌로 돌 식기들을 가공하는 공장을 찾았다. 곱돌은 만지면 양초처럼 매끈매끈하고 광택이 나는 암석이다. 이러한 곱돌은 보온의 정도가 고르기 때문에 솥, 냄비, 탕관, 화로 등을 만든다. 조선시대 궁중에서는 세옹이라 불리는 활석제의 곱돌솥을 이용하여 쌀밥과 팥밥을 각각 꼭 한 그릇씩만 지었다고 한다. 곱돌은 돌을 쪼아서 만드는데 죽이나 별미반을 지을 때 쓰인다. 대개 1, 2인용의 소형으로 되어 있으며 둥근 모양도 있고 냄비 모양으로 된 것도 있다. 곱돌은 중금속이나 방사선 동위원소 같은 라돈 같은 이런 것들이 검출되지 않는 유일한 돌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식기를 만들 수 있는 돌입니다. 예전부터 조선시대부터 허락된 증명이 된 돌이죠. 옛날에는 석수쟁이들이 큰 곱돌바위를 일일이 정으로 쪼개고 다듬어서 식기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현대화된 장비들을 동원해 거대한 바위를 쪼개는 일부터 시작한다. 보기에도 무서운 거대한 다이아몬드 원형 톱날로 바위를 반듯하게 가공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자른 바위들은 다시금 그릇의 크기별로 원형으로 다듬어낸다. 엄청난 굉음과 다이아몬드 절삭기에 끊임없이 물을 뿌려주면서 그릇의 원형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돌을 절삭하는 작업은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 숙련된 작업자들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작업이다. 이렇게 원형으로 가공된 상태에서도 워낙에 무겁기 때문에 지게차로 옮겨서 원형으로 가공된 부분만을 따로 분리해내야 한다. 저희 같은 소기업은 자체적으로 그런 연구 개발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R&D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대학들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연구하게 되고 개발을 하게 되어서 저희가 지금 가공 장치를 특허를 받아서 현재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의 여러 가지 그 니즈를 파악을 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제품 개발에도 중소기업청이나 각 대학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릇의 원형 사이즈로 절삭을 했다면 이번에는 그릇의 높이별로 잘라내야 한다. 이제부터는 하나하나 숙련된 기술자의 손으로 직접 절단을 해야 한다.
온 몸에 물을 맞아가면서 그릇의 높이만큼 잘라내고 또 잘라내는 반복 작업을 해야 한다. 날카롭게 돌아가는 다이아몬드 절삭기의 굉음과 마찰열을 줄여주기 위해서 분사되는 물의 엄청난 양은 작업자들을 힘들게 한다. 본격적으로 그릇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그릇에 홈을 파고 가장자리를 다듬는 5번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곳의 이응스톤의 이재현 대표는 일일이 사람이 정으로 깎아내고 다듬던 과거의 방식에서 탈피한 자동화 시설을 정부 기관과 대학의 연구 지원을 받아 자동화시켜 특허까지 획득하였다. 이렇게 자동화 시설로 대량 생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석기의 가격이 내려가고 대중화가 되기 시작한 것이다. 지구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석재, 그 석재를 우리가 이제 고르고 골라서 좋은 원석을 확보해서 자르기도 하고 또 깎기도 하고 또 다듬질해서 좋은 무해 무코팅 주방용기를 만들어서 공급해 왔어요. 그리고 저희가 만드는 제품이 단순히 제품이 아닌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상품으로 앞으로 세계 한류 한식 세계화라고 하는 큰 틀에서 우리가 이제 더 앞장서서 개발하고 또 그릇과 우리의 한식을 거기에 믹스하게 되면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를 앞으로 우리가 수출을 하고 전 세계에 알리는 우리의 문화를 담아서 전달하겠습니다. 제법 그릇의 모양을 갖춘 식기는 음식이 담기고 안쪽 면을 위생과 안전을 위해서 숫돌로 곱게 갈아준다. 이렇게 숫돌로 매끈하게 다듬어줘야 음식에 찌꺼기도 끼지 않고 설거지할 때 손이 다치는 일은 미연에 방지한다. 돌솥에서 시작한 곱돌 식기는 현재 비빔밥용 대접, 구이용 불판, 전골판, 스테이크 접시 등 다양한 식기로 거듭나고 있다. 식기에 우리의 문화를 담아 수출하고 싶다는 이재현 대표의 말이 인상적으로 다가왔다. 이번에 찾은 곳은 뚝배기를 대량 생산하는 공장을 찾았다. 뚝배기는 토속적인 그릇의 하나로 찌개를 끓이거나 조림을 할 때 쓰인다. 뚝배기의 크기는 대형의 큰 뚝배기에서부터 아주 작은 알 뚝배기까지 있다. 예전에는 흙으로 일일이 빚어서 대량으로 생산하기 어려웠지만 요즘은 일부 기계화되어 몇천원짜리 저렴한 뚝배기들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 찾은 이곳이 대표적인 저가형 뚝배기를 대량 생산하는 곳이다. 먼저 점토를 자동으로 뚝배기와 뚜껑의 크기에 맞게 절단을 해주면 그 점토를 기계에 넣으면 그릇의 모양을 잡아준다.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빚던 그릇의 모양을 기계가 순식간에 해내는 것이다. 빚어진 뚜껑과 뚝배기는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일직선의 화로로 들어가 1차 건조가 되어 나온다. 몇 날 며칠을 건조시키던 자연 건조를 열풍이 있는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불과 20분도 안 되어 건조가 되어 나오는 것이다.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나온 뚜껑과 뚝배기를 에어건을 이용해 순식간에 분리시켜 내줘야 한다. 자칫 조금이라도 늦으면 계속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에 새롭게 빚어낸 뚝배기와 뚜껑을 올릴 수가 없어서 40년 경력의 기술자들이 신속하게 분리시켜내고 있다. 건조되어 나온 뚝배기의 모양은 기계로 찍어낸 것이기에 가장자리 부분이 거칠 수밖에 없다. 그 거친 면은 돌아가는 물레에 올려놓고 순식간에 매끄럽게 다듬어준다. 다음으로 넘어간 과정은 미리 만들어 놓은 손잡이를 붙이는 작업이 이어진다. 손잡이의 위치는 모양을 빚을 때부터 기계에서 그 위치가 표시되어 정확하게 붙일 수 있는 것이다. 그래도 컨베이어 벨트에서 밀려오는 뚝배기들의 가장자리를 다듬고 손잡이 2개까지 붙여내는 일은 숙련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이곳에서 일하시는 어르신들의 경력이 최소 30년에서 50년까지 고도에 숙달된 기술자들인 것이다. 컨베이어 벨트 속도와 맞춰서 돌아가는 숙련자들의 손놀림은 가히 경이롭기까지 하다. 다음 공정으로는 잿물을 발라줘야 한다. 잿물을 그냥 바르면 거칠기 때문에 잘 마른 뚝배기와 뚜껑을 최대한 매끈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 과정은 고속으로 회전하는 물레에 부드러운 솔을 달아서 그 위에 뚝배기를 올려 밑면과 아랫면을 매끄럽게 다듬어준다. 이렇게 다듬은 뚝배기와 뚜껑은 육안으로 다시금 매끄럽지 않은 부분을 찾아 다듬고 잿물이 잘 묻도록 따뜻한 물을 적셔준다. 드디어 뚝배기의 영롱한 자태를 뽐내기 위해서 잿물을 입혀주는 과정이다. 잿물은 천연 재료로 광택을 유지해주면서도 질그릇의 특성인 깨지거나 갈라질 수 있는 현상들을 방지해준다. 잿물을 바른 뚝배기들은 이제 전기 가마에서 24시간 구워내면 완성된 뚝배기가 된다. 한 번에 최대한 많은 뚝배기와 뚜껑을 구워야 하기에 쌓는 일도 노하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숙련되지 않은 사람이 쌓아가는 균형을 맞추지 못해서 허물어져 기껏 완성한 뚝배기와 그릇들이 쏟아져 다 망가지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24시간을 꼬박 전기가마에서 구워진 뚝배기는 대형 선풍기를 통해서 서서히 식혀줘야 파손이 되지 않는다. 이제 포장을 하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대형 마트나 할인점으로 갈 채비를 끝내는 것이다. 이번에 찾은 곳은 식사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스테인레스 숟가락, 젓가락, 포크 만드는 곳을 찾았다. 수저 젓가락은 대개 은, 노쇠, 나무 등으로 만들어졌으나 요즘에는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레스 스틸로 만들어진다. 먼저 대형 스테인레스 원판을 작업자들이 작업하기 적당한 작은 판으로 잘라내는 것으로 작업의 공정이 시작된다. 작은 원판은 프레스 기계로 요철 모양으로 커팅해낸다. 아직은 이게 어떻게 숟가락이 되지? 라는 의구심이 든다. 디자인 개발은 직접 하는 것도 있고 회사에서 또 디자인 또 회사에 의뢰를 해가 맡겨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그 좀 단조로운 거는 우리 자체에서 하는 거고
좀 난이도가 좀 있고 디자인이 좀 강한 거는 그 디자인 회사에 맡겨가지고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정은 손잡이 부분의 문양과 뒷면에는 재질에 대한 표시, 제조국 등을 확인한다. 다음으로는 숟가락의 앞부분을 몇 번이고 돌아가는 압출기에 넣어서 넓게 펴주는 작업이 진행된다. 순식간에 두꺼웠던 부분이 얇게 펴지는 것이다. 넓게 펴진 앞부분은 숟가락의 둥근 모양으로 커팅하는 과정이다. 대형 프레스 앞에서 숙련된 기술자들의 손놀림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다. 잠시라도 집중하지 않으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집중에 집중을 하면서 각자의 맡은 부분들을 해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커팅이 다 된 숟가락들은 연마 기계에 넣고 거칠어진 면들을 1차로 연마를 해주게 된다. 대형 회전하는 원통에 작은 연마석 알갱이들과 평평한 숟가락을 같이 약 30분 동안 돌리면 거친 면들이 1차적으로 다듬어진다. 이렇게 다듬어진 숟가락 모양으로 움푹하게 눌러주면 드디어 숟가락의 형태가 완성된 것이다. 이렇게 숟가락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7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온 거 시작해가 지금 스테인리스가 파동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가 사업한 이 중에 최고 애로점을 겪고 있어요. 파동이 나도 일시적인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장기적으로 지금 국제 정세의 니켈 가격이 제대로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든가 이러면은 우리 스테인리스가 니켈 가격에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최고 회사 운영하는 데서 애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용하기 좋게 아주 매끄러운 연마와 보기 좋은 광택을 거쳐야 하는데 스테인리스 재질들을 미세하게 연마를 하다 보니 미세한 분진들로 가득하다. 하루 종일 마스크를 하고 작업을 해도 퇴근 시간이 되면 마스크를 제외한 자리가 새까맣게 분진으로 뒤덮이게 된다. 연마와 광택 작업 또한 8번의 무한 반복의 작업을 거쳐야 한다. 쉼없이 돌아가는 기계들의 굉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작업자들의 손놀림은 분주하기만 하다. 이 업종에 다 이렇게 종사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지금 저민처럼 좀 소기업에 경영하시는 분들 다 힘드신 줄 압니다. 그렇지만은 각자의 자기의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하여튼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렇게 돌파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렇게 광택까지 마무리되면 모든 분진들을 씻어내기 위해서 초음파 세척을 거쳐서 포장 단계에 이른다. 지금까지 석기, 흙, 그리고 현대의 스테인리스 등 다양한 재질로 식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살펴보았다. 의식주 가운데 가장 다양한 즐거움을 매일같이 주는 음식을 먹을 때 무심코 사용했던 식기들을 만들어주는 소중한 손길에 대하여 오늘 저녁에 식탁에서 한 번쯤 생각했으면 한다.